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유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엿주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제2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 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부터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것이 감성이요? 스스로 진정으로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어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여 재정을 알뜰히하여 부국 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이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성이요.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 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 다리 살에 악의 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 깨어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지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폐왕이 되시옵소서.
제3은 명분을 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 없어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 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요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을 하시려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극 도낭의 패도발이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셔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지어받고 고안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 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일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 금지에 처한다니 의료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 하여 입을 틀어 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도는 안중에도 없는 북극의 도난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 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세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극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극의 도낭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 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요 북극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 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극의 도낭 김정은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 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 외교로 이름 났으나 그만큼 실리를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